안녕하세요. 자, 온라인 강좌 2주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저번 주에 그 후반부에서 3장의 그 3-1 변수, 그 다음에 3-2의 기본 자료형, 그 기본 자료형 중 인티저형과 그 다음에 플로트형, 실수형, 정수형과 실수형까지 우리가 진행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문자열 자료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리스트형 자료형 등을 우리가 다뤄볼 것이고요. 문자형 자료형하고 리스트 자료형은 좀 기존에 있었던 숫자형 자료형인 정수형 자료형과 실수형 자료형에 비해서 다양한 학습 내용들이 다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기본 자료형, 파이썬의 기본 자료형은 다음과 같이 8가지의 자료형이 있는데 그 중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렇게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그 다음 리스트형 이렇게 5가지 자료형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잡아주고요. 튜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딕셔너리 자료형, 그 다음에 세트 자료형 이 3가지는 기존에 있는 이 5가지 자료형에 비해서 사용 용도가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많이 사용한 자료형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특히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영어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영어로 인티저형, 플로트형, int형, 플로트형, 그 다음에 str형, 그리고 부울형, 그 다음에 리스트형. 그래서 영어로 꼭 기억해 달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변수는 이제 쉽게 말해서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정보를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한 그릇에는 이름이 부여되어지는데, 그 이름이 부여되는 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규칙이 있다. 역시 꼭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기억해 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과 숫자와 특수문자 안 됩니다. 근데 유독 한 가지 특수문자가 나왔는데 바로 그것이 밑줄이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조합해서 사용해야 한다. 가끔씩 그 한글로 변수명을 사용하면 안 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해보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한글로 사용하게 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변수명을 한글로 잘못해서 잘못된 건지 또는 다른 이유인지 구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수명을 한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바람직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은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반드시 알파벳, 그 다음에 언더라인으로 시작해야 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35가지죠. 35가지. 35가지의 예약어, 키워드는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거 역시 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소문자로 구별하기 때문에 소문자 A라는 그릇과 대문자 A라는 그릇은 별개의 그릇이다. 또 저번 주에도 해봤듯이 35가지의 키워드가 있다. 그래서 어싱커와 어웨이커 추가된 35가지가 있대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셨었습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는 것은 그릇에다가 어떤 값을 담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고, 그 그릇에다가 어떤 값을 담는 형식은 변수명이 꼴 데이터다. 여기서 이 등호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처럼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왼쪽에다가 담는다 라는 의미로 치환한다 또는 대입한다 그런 의미로 치환 대입연산자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은 이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상단 부분에 이렇게 별로 달았던 부분들은 좀 생략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추후에 시간이 나면 다시 되돌아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번 나오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형은 크게 인티저형, 플로트형, 스트링형, 부풀형, 리스트형 이 외에도 딕셔너리, 튜플, 리스트가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렇게 5가지이니까 이 5가지를 꼭 먼저 기억해 달라 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자, 그 중에 먼저 인티저형 자료형이죠. 인티저형 자료형. int형이다 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그대로 담으면 되겠습니다. 하도록 하죠. 진법 변환이었고요. 일단 별이 달려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점이 있는 숫자의 경우는 플로트형이다. 그래서 플로트형 자료형이고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기술해서 오른쪽에 있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왼쪽에다 담는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티저형이나 플로트형이나 결국 치환연산자인 등호 다음에 소수점이 없는 정수를 쓰느냐 소수점이 있는 실수를 쓰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릇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수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추가로 기존에 있었던 정수형에 비해서 추가로 기억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수표 기법이다 라는 거. 지수표 기법.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3.14는 3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과 같겠죠? 그래서 이거를 다음과 같이 314 영문자 2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걸 지수표 기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지수표 기법은 아주 작은 수나 매우 큰 수를 입력할 때 지수표 기법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표기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전 시간에 이해 다뤘던 내용이니까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자열형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형은 앞에서 우리 2장에서도 잠깐 다루었듯이요. 반드시 앞뒤로 싱글 코테이션 따옴표나 더블 코테이션 쌍따옴표로 앞뒤로 묶어줘야 한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주의할 점으로 앞에는 싱글을 했는데 뒤에는 더블을 했다든지 앞에는 더블을 했는데 뒤에를 싱글로 했다든지 하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파이썬을 실행시켜 볼까요? 다시 시작에 파이썬이니까 P로 가야겠고요. 역시 파이썬 3.8에 우리는 바로 여기 있는 IDLE를 사용하자 라고 했었죠. 이 IDLE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IDLE, 파이썬 IDLE가 실행되어졌고 바로 이렇게 꺽쇠 3개, 즉 파이썬 쉘이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파이썬 쉘이 나타난다. 정확하게는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인데 우리는 거의 모든 쉘들이 인터랙티브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파이썬 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영어로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썬 인터랙티브 쉘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거의 대부분의 쉘들, 도스 쉘이나 유닉스 쉘, 대부분의 쉘들이 다 인터랙티브이기 때문에 그냥 파이썬 쉘 이렇게만 이야기해줘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자열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변수 A에 대한이라는 글자를 담아 보고요. B라는 그릇 안에는 민국이라는 글자를 담아 보겠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대한은 앞뒤로 더블 코테이션으로 묶었고요. 민국은 앞뒤로 싱글 코테이션으로 묶었습니다. 문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앞뒤로 싱글이나 더블 코테이션으로 따옴표나 쌍따옴표로 반드시 앞뒤로 묶어줘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타입 A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유형이 뭐니? A라는 그릇의 유형은 뭐니? 그런 질문이 되겠죠. 보는 바와 같이 str형이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트링 아니라 앞에 세자로 되어 있는 이 str입니다. str. 마찬가지로 당연히 B 그릇도 문자열 그릇인 str형이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A 꼴 대한
b 민국 해주면, 자, 왼쪽에 있는 요 그림과 같이, 컴퓨터 메인 메모리에 기억 장치 안에 이러한 형태의 정보가 기억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두 개이니까, 대안이라는 글자가 두 개니까 두 칸짜리 그릇이 만들어지고요. 민국 또한 두 개의 글자니까 두 칸짜리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칸에는 한 글자씩 담겨지게 됩니다. 이때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여기 A0,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여기는 B0, B1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요 A는 당연히 그릇의 이름이고요. 그 뒤에 있는 것은 첨자, 인덱스 번호입니다. 이때 이 인덱스 번호는 반드시 0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무조건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글자는 A0이라는 그릇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는 A1이라는 그릇에, A1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다. 마찬가지로 B0와 B1이 되겠죠.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프린트 A1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한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프린트 A0 해주면 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문자의 경우는 이렇게 한 글자씩 따로따로 담긴다. 그래서 만약에 문자를 네 글자의 문자를 만약에 A라는 그릇에 담았다 라고 한다면 네 칸짜리 그릇이 만들어지면서 각각의 칸에는 한 글자씩 담겨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항상 주의할 점은 이 인덱스 번호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0부터 시작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문자열 중간에 이렇게 싱글 코테이션이 있거나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이 들어있는 경우 앞뒤로 싱글로 묶어주게 되면 여기 싱글이 있는데 여기를 앞뒤를 싱글로 묶어주게 되면 에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싱글이 있을 경우에는 앞뒤로 더블로 묶어주면 될 거고 더블 코테이션이 있는 경우는 앞뒤로 싱글로 묶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보는 바와 같이 더블이 들어있는데 더블 코테이션으로 반드시 나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꼭 더블로 하고 싶다 라고 했을 경우는 이렇게 역슬래시 더블 코테이션 해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m 이것은 역슬래시 더블 코테이션 이것은 큰 따옴표 역슬래시 더블 코테이션입니다. 더블 코테이션 그리고 나서 프린트 M을 해보면 보는 바와 같이 정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역슬래시 책에서는 또는 강의록에서는 이렇게 역슬래시로 되어 있는데 역슬래시가 아니라 우리나라 통화기호인 원화 표시와 같은 그런 기호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키보드 엔터키 위에 보면 백스페이스 밑에 보면 그 키가 있습니다. 요거는 화면상 또는 키보드에 써있기를 이렇게 써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역슬래시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글 자판이 없는 영문으로만 되어 있는 키보드에는 이 부분이 역슬래시로 되어 있고요. 한글 키보드가 적혀 있는 키보드에서는 이렇게 원화 표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문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역슬래시로 나타나고 한글 윈도우에서는 이렇게 원화 표시로 나타난다. 이 두 개는 단지 표기상의 모양이 다를 뿐 똑같은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70페이지의 내용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계획 문자라고 해서 역슬래시라고 그랬죠? 역슬래시 n 계획 문자, 즉 줄넘긴 문자입니다. 줄넘긴 문자.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P라는 그릇 안에 본 교재는 파이썬을 역슬래시 n
보다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교재입니다. 인 저자. 자, P라는 그릇 안에 다음과 같은 문자열이라고 하죠. 하나의 글자는 문자, 여러 개의 글자는 문자열이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문자를 다음과 같이 담았다. 엔터를 치는 순간 P라는 그릇 안에 이러한 문자열이 기억되겠죠. 자, 이제 프린트 P, 그래서 P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출력해줘 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보는 바와 같이 세 줄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여기 역/n이 있는 이 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다음 줄로 남겨진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요 역/n이 바로 다음 줄 넘긴 문자다. 계획 문자, 줄 넘긴 문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거다 라고 기술되어 있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라는 그릇 안에는 지금 대한이 들어있고 B라는 그릇 안에는 지금 민국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C A 더하기 B를 해주면 A라는 곳에는 대한, B라는 곳에는 민국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요. 이 두 개를 더해라 라고 되는 것이죠. 산술적인 더하기가 아니라 문자의 경우에는 문자 그릇과 문자 그릇을 더하기 연산을 하게 되면 바로 이 더하기 연산이 병합, 즉 결합 연산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한이라는 글자와 민국이라는 글자가 합쳐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프린트 C를 해보면 보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네 글자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당연히 C라는 그릇은 네 칸으로 된 그릇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네 칸으로 된 그릇이다. 자, 이때 C라는 그릇의 첫 번째는 0번이다. 꼭 기억해야 한다고 그랬죠? 인덱스 번호, 첨자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 자, 여기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첨자는 두 가지 형태의 첨자가 있습니다. 양수로 된 첨자가 있고 음수로 된 첨자가 있는데요. 양수로 된 첨자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음수 첨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첨자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0으로 시작할 수 없죠. 만약에 0으로 시작한다면 맨 앞에도 0이고 맨 뒤에도 0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첨자는 마이너스 1부터 시작을 해서 일씩 감소시키면 되는 것이고 양수 첨자는 왼쪽에서부터 일씩 증가한다. 방금 전에 우리가 해봤듯이 프린트 만약에 3을 하겠다. 아니, C에 3을 하겠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림이 있으니까 금방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당연히 C라는 그릇에 3이라는 첨자에 해당하는 것은 국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당연히 국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프린트 C에 마이너스 2다 해주면 당연히 마이너스 2 첨자는 민에 해당하니까 당연히 민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하기라는 연산, 즉 결합 연산자가 되겠고요. 더하기 말고도 또 곱하기 연산자도 있습니다. 곱하기 연산자, 반복 연산자여서 예를 들어서 프린트 A 곱하기 3 해주면 A라는 그릇 안에는 대안이 들어있는데 그 대안에다가 곱하기 3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때 곱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수에서의 곱하기가 아니라 반복 연산자의 의미로 3번 반복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 세 번 반복돼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타입 C라는 그릇에 여러분들 또 스트링의 약자인 str 유형이다 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재 71페이지의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은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별을 달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문자의 경우 이렇게 한 글자씩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이렇게 A 첨자를 이용해서 한이란 글자를 뽑아라, 대라는 글자 한 글자를 뽑아라 라고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글자를 갖다가 문자열에서 그 글자를 뽑아내는 것, 바로 그걸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한 글자만 얘기를 했는데 여러 글자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싱, 슬라이스 치즈 하면 각각의 조각난 치즈처럼 글자를 한 글자씩 글자 단위로 조각을 내서 필요한 글자만 뽑아내는, 추출해내는 바로 그런 걸 슬라이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해보도록 하죠. 자, 다들 알다시피 프린트 C 해주면 대한민국이 들어있겠죠. 자, 실질적으로 인터랙티브 쉘에서는, 즉 꺽쇠 세기 말하는 겁니다. 인터랙티브 쉘에서는 굳이 프린트라는 명령을 사용하지 않아도 C라는 그릇 안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줘 라는 의미로 그냥 C라는 그릇 이름만 써주면 자동으로 그 그릇 안에 있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단지 이제 앞뒤로 싱글 코테이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건 크게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 무시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프린트라는 명령을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쉘이라고 하는 게 인터랙티브, 즉각적인 반응 그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그릇명만 써주면 얘가 그릇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 달라는 뜻이구나 라고 파이썬 쉘이 인지를 해서 자동으로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반드시 C라는 그릇에 있는 내용을 출력해줘 라는 의미로 프린트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인터랙티브 쉘에다가는 쓰지 않아도 자기가 인터랙티브 쉘이 스스로 인지를 해서 출력해 준다, 그런 의미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래는 반드시 프린트라고 써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겠는데요. 편의상 쓰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자, 여기 보는 바와 같이 str 슬라이스라는 그릇에다가 대한민국 만세를 담으려고 합니다. 그럼 str 슬라이스 이퀄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만세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이 더하기 연산자, 즉 결합 연산자를 한번 응용해 보도록 합시다. 결국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건 대한민국 만세인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C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C라는 그릇에다가 더하기 만세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아까 전에 대한하고 민국하고 더해서 대한민국이 됐듯이 C라는 그릇에는 대한민국이 들어있으니까 대한민국과 만세를 결합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동일한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엔터를 쳐서 확인해 볼까요? 프린트 str 슬라이스 해주면 대한민국 만세가 담겨져 있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기 있는 것과 같이 str 슬라이스 1.4. 자, 슬라이스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그릇명을 써주고요. 앞뒤로 반드시 중괄호를 해주고요. 맨 첫 번째는 시작 위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끝 위치,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스텝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스텝은 생략해서 시작과 끝 위치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뽑아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1번 인덱스에서부터 4번 인덱스까지,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4번 전까지입니다. 4번 전까지.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죄송합니다. 4번까지가 아니라 4번 전까지다라는 것.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1번서부터 우리는 첨자는
0번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1번서부터라는 의미는 두 번째 글자에서부터 시작해서 4번 인덱스 번호 전까지, 즉 3번 인덱스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str 슬라이스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형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맨 앞에 첨자는 0번부터 시작을 해서 5번까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1부터 4 전까지니까 1번 인덱스 번호, 그 다음에 4번 인덱스 번호 전까지. 그래서 결국은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한민국이 되겠죠.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한민국이 나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약간 의아해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는 언뜻 보기에는 1부터 4까지,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에서부터 네 번째 글자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거는 실수입니다.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번이 아니라 두 번째 글자입니다. 두 번째 글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글자가 네 번째 글자이긴 하지만 0부터 시작해서 0부터 시작하니까 4 그러게 되면 다섯 번째 글자가 되겠죠. 그런데 다섯 번째 글자가 아니라 그 전 글자, 그래서 네 번째 글자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두 번째 글자에서부터 세 번째 글자까지 라는 점 여러분들이 꼭 혼동하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 다시 앞으로 가서 str 슬라이스 -5 점점에 -2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것도 -5, -2를 하게 되면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는 바로 한이 -5죠. 그 다음에 -2는 바로 만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끝자리는 가리키는 것 전까지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한민국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일한 결과인 한민국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str 슬라이스. 자, 앞부분을 한번 생략해 보겠습니다. 앞부분을 생각하고 뒷부분으로는 3을 해볼까요? 4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부분을 생략하게 되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도 알 수 있겠듯이 처음부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뒷부분을 생략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끝위치를 생략해 보겠습니다. 끝위치를 생략하면 끝까지 라는 의미가 돼서 뒤로 끝까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림을 보면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보면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이 그림을 갖다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람은 일반적으로 시작 위치를 1부터 1, 2, 3, 4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다 보니까 혼동을 하게 됩니다. 혼동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빈 종이에다 그림을 그려서 해보면 실수할 일도 없고요. 금방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교재 73페이지가 되겠고요. 방금 전에 대한과 민국을 더한 대한민국이 되는 거는 뭐 여러분들 다들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여기서도 다음과 같이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뽑을 거냐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나타난다. 역시 또 참 빠뜨렸네요. str 슬라이스 시작과 끝위치를 모두 생략하게 되면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의 의미로 전체가 다 나타나게 됩니다. 동일한 예제가 되겠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스텝이 있는 경우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있는 경우. 자, 스텝도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str 슬라이스 0번부터 6번까지 5번째 글자는 6전까지니까 6번까지 해주면 번호버지 대한민국 만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위 화살표 키를 누르면 커저가 위로 옮겨간다 라는 거 전 시간에 이야기했고요. 자, 방금 전에 했던 str 슬라이스 0부터 6이라고 했던 부분에 커저를 위치시킨 후 엔터를 치면 그대로 나올 것이고, 자, 이번에 스텝을 한번 줘보도록 하죠. 자, 위에서는 스텝이 생략했기 때문에 기술하지 않았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점점의 1이라고 하는 스텝을 1로 주는 게 기본값입니다. 기본인 경우 생략 가능. 즉 방금 전에도 봤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의 경우 0이 되는 게 처음이겠죠? 0의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 그런 뜻이 되겠고, 끝까지 하면 생략 가능하다. 그런 의미로 스텝의 경우에는 1이 기본값입니다. 그래서 생략을 했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스텝을 2로 줬을 땐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2로 주고 나서 엔터를 쳐보면, 자, 보는 바와 같이 대민만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림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그 다음에 민, 그 다음에 만,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뭡니까? 2칸씩 건너뛰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바로 2칸씩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3을 주면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지 않고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가 나올 것인지 얼마든지 추측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엔터를 쳐보면 바로 대하고 3칸 띄고 대하고 3칸 띄고 국이 나온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것이 스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tr 슬라이스, 자, 이렇게 해주면 처음부터 끝까지라고 하는 것을 생략을 함으로써 처음부터 끝까지를 표현한 게 되겠죠. 자, 이때 스텝을 마이너스 2를 줘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을 줬더니 어떻게 나왔습니까? 반대로 거꾸로 글자 대한민국 만세 순으로 세만국 민한대, 이렇게 거꾸로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마이너스 2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바와 같이 세만국 민한대에서 거꾸로 나온 이 글자에서 2칸씩 건너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슬라이싱이 되겠습니다. 슬라이싱은 이렇게 그 첨자에 대해서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하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는 5를 담고 로우라는 그릇에다가는 3을 담자. 자, 이때 C라는 그릇 안에는 대한민국, 그러면 C = C 플러스 만세 해주면 현재 C라는 그릇에는 대한민국이 들어있고 그 만세를 결합시킨 후 다시 C에다 담아라, 이렇게 될 테니까 보는 바와 같이 C라는 그릇 안에는 현재 대한민국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때 C라는 그릇에 3 더하기 2 하면 당연히 3 더하기 2는 5니까 CO, 이렇게 쓴 거랑 마찬가지겠죠? CO이면 5번째 글자? 아닙니다. 6번째 글자입니다. 0부터 시작하니까 0, 1, 2, 3, 4, 5. 그래서 3가 나오겠죠. 3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C에 하이 빼기 로 해주면 하이에는 5가 들었고 로에는 3이 들었으니까 5 빼기 3에서 2가 되겠죠. C2가 될 겁니다. 그러면 0, 1, 2, 즉 민이 되겠죠.
되겠죠? 자, 이렇게 첨자 안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칙연산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덧셈, 뺄셈, 곱셈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눗셈은 불가능합니다. 나눗셈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C에 6 나누기 로 해주면, 자, 로우에는 3이 들었으니까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C2가 되겠죠. C2면 0, 1, 2해서 민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는 바와 같이 에러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에러가 떨어졌느냐? 앞에서 강조했었죠. 파이썬에서는 나누기 연산자가 실수형 나누기다. 즉 무슨 얘기냐? 실제로 6 나누기 로를 하게 되면 2가 아니라 2.0으로 나오게 됩니다. 2.0으로. 따라서 이거는 C 중괄호 2.0 마치 C 2.0 이렇게 쓴 거랑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첨자에는 실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정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C 2.0, 2.0이나 2나 똑같은 거니까 그냥 C2라고 쓴 거랑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C 2.0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는 오류가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기 연산자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이제 퍼센테이지 연산자와 그 다음에 슬래시 2개짜리 연산자, 우리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요, 우리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 다음 나누기에다가 나머지 연산자와 목 연산자를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연산 5를 2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가 그 값이 2이고 나머지는 1이다. 다들 알고 있죠? 바로 그걸 계산해내는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와 목 연산자가 있는데, 나머지와 목은 항상 정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머지 연산자와 목 연산자는 사용 가능하다.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문자열 포맷 양식을 보도록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15일입니다. 자, 집에 캘린더가 있는데 그 캘린더에서 알람 시계가 있는데 그 알람 시계가 매일 아침 10시가 되면 또는 9시가 되면 오늘은 며칠입니다 라고 나온다고 칩시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15일이라면 오늘은 15일입니다 라고 나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에 오늘은 15일입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하고 컴퓨터는 그걸 갖다가 음성으로 내놓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자정이 지나고 나면 당연히 컴퓨터에는 오늘은 16일입니다 라는 걸 담아야 할 것이고, 이거를 전달을 하면 컴퓨터는 다시 이거를 이용해서 오늘은 16일입니다 라고 음성을 출력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매번 해당하는 내용을 컴퓨터한테 전달을 해주고 컴퓨터는 그것을 음성으로 출력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보는 바지 지금은 좀 길이가 짧아서 그렇죠. 매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는데 단지 여기 15 대신에 16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걸 굳이 매번 출력할 때마다 매번 컴퓨터에게 이렇게 전체의 문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데이라는 그릇 안에 15를 담고, 데이라는 그릇에 15를 담고 문장을 오늘은 더블 커테이션 프린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오늘은 더블 커테이션 콤마 데이 콤마 1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오늘은 데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컴퓨터한테 전달한 게 돼서 그것을 화면에 출력해줘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데이라는 그릇 안에는 15가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했듯이 오늘은 15일입니다 라고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자정이 지나면 데이라는 그릇 안에다가는 데이 더하기 1을 담아 먹으면
지금 데이는 15가 들어있으니까 2를 더한 16이 들어있겠죠. 이제 다시 동일한 문장인 오늘은 데이 1입니다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16일입니다 라고 날짜가 하루가 카운팅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일 저녁 12시 자정이 될 때마다 데이라는 그릇에다가 플러스 1을 카운팅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문장 보는 바와 같이 똑같은 문장을 출력해 주면 마치 캘린더처럼 날짜를 카운팅해서 출력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매일매일 이렇게 전체 문장을 다 기술할 필요가 없으니까 아까 출력했던 그대로 출력해 해주면 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그릇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뭐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에 그릇의 내용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출력하고자 하는 문자 더블 커테이션을 묶어주고 그릇명 써주고 다시 더블 커테이션으로 문자 출력하고 그릇명 써주고 사이는 콤마로 구분해서 쭉 나열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복잡해지고요. 보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더 간단하게 표기하는 방법이 바로 문자열 포매팅인데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듯 싶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설명상에서는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듯 싶지만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문장은 문자열 포맷 양식으로 한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 오늘은 %d 1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day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출력할 대신에 %d로 쓰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뒤에다가는 %day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day라는 그릇에 있는 걸 요 자리에다가 그대로 담아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요 사이에 콤마가 없다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기 바랍니다. 종종 여기를 콤마를 입력함으로써 실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콤마가 없습니다. 자, 엔터 해주면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여기에다 쓸 수 있는 게 %d, %d가 있고요. 그 다음에 %s,가 있고요. 그 다음에 %s, %d, %f. 그 외에도 보는 것 같이 C와 O, X가 있는데요.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 S,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요 F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 S를 쓰고 언제 D를 쓰고 언제 F를 쓰느냐? 자, 이 뒤에 있는 요 그릇이 정수형 그릇이다. 그럴 경우에는 D를 사용하고요. 만약에 요 그릇이 실수형 그릇이다. 그럼 여기를 F로 사용합니다. 만약에 요 그릇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문자가 들어있다. 문자형 그릇이다. 그러면 S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자이니까 스트링의 S, 그 다음에 소수점이 있는 숫자인 실수는 플로트이니까 F, 정수인 경우는 인티저이니까 %i일 듯 싶지만 i가 아니라 d. 이것만 여러분들이 혼동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 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 개를 동시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프린트 UNIV라는 그릇 안에는 강남대학교를 담고요. 그 다음에 PI라는 그릇 안에는 3.14 파이라는 의미로요. 3.14를 담아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우리 학교는
자, UNIV라는 그릇, 즉 강람대가 담겨져 있는 그 그릇의 내용을 출력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UNIV는 무슨 형이에요? 바로 문자형이죠. 그러니까 스트링형입니다. 그러니까 %s를 사용해야 하고요. 오늘은 며칠입니다 라고 하는 그 day라는 그릇에 담겨 있는 걸 출력하고자 합니다. day에 담겨져 있는 그릇은 현재 16이 담겨져 있을 것 같고요. 그 16이라는 숫자는 정수형이니까 %d를 사용해야겠죠. 파이 값은 pi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출력하고자 합니다. 파이라는 그릇 안에는 3.14, 즉 실수가 담겨져 있고 실수는 영어로 플로트, 그러니까 %f를 사용해야겠죠. f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나열을 해주는데 그 출력할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이 정수형이냐, 아이고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 S 문자형이냐 정수형이냐 실수형이냐에 따라서 %s, %d, %f를 적용해준다. 자, 그런 후 여기에다가 이제 그릇을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릇이 한 개일 경우는 그냥 그릇명 한 번만 써주면 되는데 그릇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가로 하고 그릇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UNIV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ay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pi가 되겠죠. 연 가로가 두 개이니까 당연히 닫은 가로도 두 개여야겠죠. 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엔터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이 부분을 %UNIV, %day, %pi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는 한 번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로 여러 개의 그릇이 있을 경우 이렇게 묶어줘야 한다. 그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열 포매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 8진수, 16진수, 그 다음에 %C 한 글자일 경우인데요. 이건 뭐 그닥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요것만 먼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죠? 요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BMI라는 그릇이 있다고 치고 그 BMI라는 그릇 안에 28이라는 숫자를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BMI는요, 바디 매시브 인덱스의 약자로 체지방률에 대한 그 수치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하면요, 당신의 체지방률은 28%입니다. 28%입니다. 바로 그렇게 출력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프린트 당신의 체지방률은, 자, 이때 실질적인 수치값은 이 BMI라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BMI라는 그릇이 28이라는 정수가 들어있네요. 정수가 들어있으니까 %D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퍼센테이지 28%라는 의미로 %입니다. 자, 이제 %BMI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소정의 목적인 당신의 체지방률은 28%입니다. 이렇게 출력되는 걸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에러 메시지가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고요. 교재의 77페이지입니다. 자, 요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D를 쓰는, 즉 %를 쓰면 파이썬이 요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 뒤에 있는 것은 문자열 포맷이구나, %D, 그래서 문자열 포맷이구나. 이때 D가 써 있으니까 뒤에 그릇이 있을 텐데 그 그릇은 정수형 그릇이겠구나
하는 걸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또 퍼센테이지가 나왔죠. 퍼센테이지가 나왔으니까 요 뒤에 D나 S나 D나 F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바로 입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파이썬 입장에서는 야 사용자 너 여기에 너 D나 S나 F를 써야 되는데 너 실수로 빠뜨렸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실수했다. 사용자가 실수했다. 그렇게 해석한 게 됩니다. 아니죠. 그냥 나는 이 퍼센테이지라는 글자를 출력하고 하려고 했었던 것 뿐이죠. 자, 바로 그럴 때 퍼센테이지 두 개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엔터를 쳐서 문장을 만들고 퍼센테이지 두 개를 써줍니다. 그러면 파이썬한테 야 요거는 문자열 포맷 양식의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그냥 퍼센테이지 자체야.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목적인 28%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교재 78페이지입니다. 문자열 포매팅 방식을 사용하면 출력 시에 다양한 그 변화를 줘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로 출력의 앞부분에 이렇게 빈칸을 준다든지 또는 뒷부분에 빈칸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음으로써 출력을 좀 더 다양한 출력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간단히 생략을 하고요. 보다 더 중요한 부분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추후 시간이 날 때 다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교재 79페이지 문자열의 기계계산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릇 안에 문자열이 다음과 같이 들어있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글자 수가 총 몇 자인지를 알아내는 그러한 명령들을 우리가 이번에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파이썬에서 제공해주는 함수 또는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먼저 len이라고 하는 길이를 알아내는 명령에 대해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길이를 알기 전에 먼저 그릇 안에 어떤 특정 문자열을 담아둬야 되겠죠. 그래서 str이라는 그릇 안에다가 다음과 같이 문자열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I like Python programming and computer game 점까지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str이라는 그릇에 I like Python programming and computer game 이라는 문자열을 담았습니다. 스페링이 잘못되면 글자 수가 다르게 되니까 정확하게 입력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엔터를 치는 순간 컴퓨터 기억장치 안에는 그림과 같이 이러한 내용이 담겨지게 될 겁니다. 그림에서와 봤듯이 이렇게 중간에 빈칸도 문자열을 차지하기 때문에 빈칸도 이렇게 한 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기 바라고요. 그러면 len 가로 str len length의 약자입니다. length 길이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str이라는 그릇 안에 길이가 어떻게 되니?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엔터를 치는 순간 보는 바와 같이 총 42자다. 즉 빈칸까지 포함해서 총 길이는 42자다. 42칸이다 라는 얘기죠. 0부터 첨자가 0부터 시작하니까 맨 끝에가 41이니까 총 칸수는 42칸이 되겠습니다. 42칸이요. 자, 이것이 len이라는 기능이고요. 이 len이라고 하는 기능은 추후에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함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내용도 이렇게 별표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죠.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교재에 보면 교재 80페이지에 보시면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A라는 그릇 안에는 파이썬을 담았고 B라는 그릇 안에는 프로그램을 담았습니다. 이때 len A 더하기 B를 하면 A 그릇과 B 그릇에 들어있는 것이 모두 합쳐진 글자 수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썬 6글자와 프로그램 7글자,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하면 13개의 글자다 라는 것이 계산되어져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로 문자열의 개수를 세는 명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스페링이 잘못됐네요. 카운트인데 뒤가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역시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str이라는 그릇 안에 I like Python programming, 콤마 I like computer game 이라고 하는 문자를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 들어있던 I like Python programming and computer game 이라고 들어있던 이 내용은 사라지고 I like Python programming, I like computer라고 하는 컴퓨터 게임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바뀌게 됩니다. 당연히 len str 해주게 되면 보는 바와 같이 총 48개의 글자가 담겨있다, 48칸으로 되어 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 str.count 개수를 세다 라는 얘기겠죠. count like. 자, str이란 그릇 안에 like라는 글자가 몇 번 들었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두 개가 들어있다. 그래서 like, 첫 번째 like, 두 번째 like. 그래서 두 개가 들어있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str.count. 그럼 m이라는 글자는 몇 번 들었니? 라고 물으면 총 4개가 들어있다. 그래서 m 2개, 여기 또 m 하나, 여기 m 하나. 그래서 총 4개가 들어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 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count라는 명령은 문자열 내에 특정 문자가 몇 번 들어있는지를 계산해 주는 그러한 명령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역시 한글도 문제 없이 코스라고 하는 그릇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컴퓨터 실습, 그 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운영체제,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 때 컴퓨터라는 글자가 몇 번 들었니? 라고 묻게 되면 당연히 컴퓨터는 3번 들어있으니까 3이라고 나온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우리는 지금 생략한 형태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str.count like를 찾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 콤마, 첫 위치는 0이 되겠죠. 첫 위치는 0이 되겠고, 끝 위치는 가장 마지막 번호의 인덱스 번호는 47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47 다음인 그 슬라이싱에서와 마찬가지로 48을 입력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48 전까지 중에 like가 총 몇 번 들었니?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2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때 처음부터 끝까지이기 때문에 생략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생략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str 필요하다면 count 대문자 p가 0,7 해주면 0부터 7, 즉 6까지죠. 6. 그러니까 7번째 글자이기는 하지만 인덱스 번호가 0부터 시작하니까 인덱스 번호 6번까지 중에서 대문자 p가 몇 번 들었니? 0, 1, 2, 3, 4, 5, 6, 7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p 위치 전까지 바로 여기서
대문자 P가 몇 번 들었니? 라고 묻게 되니까 당연히 결과는 보는 바와 같이 제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문자 P 0,8을 하게 되면 한 번 나온다. 요거는 여기서 대문자 P가 몇 번 들었니? 라고 묻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 개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교재 82페이지. 자, 이번엔 세 번째로 find 명령과 index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 내에 특정한 글자가 특정한 위치가 글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찾아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 위치를 찾아주는 명령으로 find라는 명령과 index라는 명령,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find라는 명령을 보도록 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했던 str이라는 것에 I like Python programming and 컴퓨터 게임으로 지금 현재는 I like Python programming, I like 컴퓨터 게임이 들어있는데 이전에 했던 요 내용으로 바꾸고자 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그릇의 내용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바꾸면 자동으로 기존 내용은 지워지니까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IDL에서 위하단표키를 이용해서 이 부분을 그냥 엔터를 쳐주면 자동으로 나오니까요.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터 해주면 str이라는 그릇에는 I like Python programming and 컴퓨터 게임으로 바뀌었겠죠. 자, 이제 str.find 대문자 P 하고 엔터를 치면 보는 바와 같이 7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는 바와 같이 그림에서 마찬가지로 바로 7의 위치는 이 부분이 7의 위치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인덱스 번호가 나온다. 그래서 7이 나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말로는 8번째 글자가 되는 겁니다. 물론 빈칸까지 포함해서요. 8번째 글자이고 인덱스 번호가 나온다. 7이라고 하는 인덱스 번호가 나온다. 자, 다시 str find 대문자 P. 이거는 실질적으로 0, 가장 끝에 번호가 41이니까 여기를 42를 써야 되겠죠. 42 전까지 0부터 42 전까지 대문자 P가 어디에 위치하니?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과는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였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생략을 했었던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특정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find 대문자 P, 첫 번째 P의 위치가 7이니까 두 번째 P의 위치는 7 다음부터 찾아야겠죠. 그래서 8, 42 해주면 인덱스 번호 8번부터 즉 9번째 글자에서부터 끝까지 중에서 대문자 P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라고 묻는 게 되겠죠. 그러면 14번 인덱스 번호에 위치하고 있다. 같이 14번 인덱스 위치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같은 과정으로 find 대문자 P, 자 이제 15번째가 되겠습니다. 15번 인덱스에서부터 끝까지를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더 이상 없다, 찾을 수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두 번째 P는 14번 위치에 있고 그 위로는 P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없다 라는 의미로 마이너스 1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특정한 문자열 안에 특정 글자를 갖다가 찾아내는, 물론 한글도 지원하고요. 특정을 찾는 데 있어서 이러한 과정을 쭉 진행해 보면 내가 원하는 5번째 P라든지 또는 10번째 P를 찾겠다, 그런 것들을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0번째 P를 찾겠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과정을, 이러한 두 가지의 과정을 10번을 반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50번째 P를 찾겠다 그러면 이것을 50번 반복해 줘야 됩니다.
그 50번을 반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줄을 50번 매번 타이핑을 친다는 건 매우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갖다가 간단히 50번 반복해 라고 하는 반복문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F1으로 하겠습니다. F1이라는 그릇에다가는 str.find 과거 했던 대문자 p, 0부터 42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대목에서요, 우리는 방금 전에 무엇을 배웠냐면요, 바로 이 len이라는 명령어를 배웠습니다. 자, 이 len이라는 명령어는 이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총 글자 수, 즉 칸수가 나겠죠. 칸수라고 하는 이야기는 당연히 인덱스 번호로 마지막이 41이니까 0부터 41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칸수는 결국은 6의 칸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len str 이렇게 해줘도 같은 결과가 될 겁니다. 자, 엔터를 치는 순간 F1이라는 그릇 안에는 당연히 첫 번째 P의 위치인 7이 기억되어 있을 겁니다. 이제 F2라고 하는 그릇 안에는 대문자 P, 두 번째 P는 현재 찾은 첫 번째 P 다음부터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 P는 바로 어디 들어있습니까? F1 그릇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F1 그릇 더하기 1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자, 이렇게 해주면 자, 여기 콤마를 입력했네요. 이렇게 컴퓨터 명령어는 스페링 하나라도 틀리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F2에는 두 번째 P가 들어있을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F1, F2 해주면 F1에는 7이 들었고 F1에는 7이 들었고 F2에는 14가 들어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F3 이퀄 F2 더하기 1, len str 해주면 F3 안에는 세 번째 P의 위치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 번째 P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F3 안에는 보는 바와 같이 -1이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형식을 잘 유심히 보면 위에서 입력한 그 그릇을 그대로 이 부분에다가 그대로 옮겨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매번 이 과정에서 입력했던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면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 0, 그 다음에 F1 더하기 1, 여기 F2 더하기 1. 당연히 그 다음은 F3 더하기 1, 그 다음은 F4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걸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추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이 부분만 이런 식으로 변경해주고 이 과정을 10번 반복해줘 또는 100번 반복해줘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문자열 내에서 10번째 P, 100번째 P를 쉽게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래 한 거를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한 후 특정한 글자를 찾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것도 이러한 방식을 이용해서 그 위치를 찾아서 이동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예인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든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find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어 봤고요. 이번에는 index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용해 보죠. 자, 실제로 인덱스도 find랑 다룰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str.index 대문자 p
해주면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find를 사용한 거랑 다를 바 없이 단지 find라고 했던 걸 인덱스로만 바꾼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find에서 나온 그 값이 인덱스 값이죠. 첨자의 위치, 위치 번호. 그래서 바로 인덱스를 찾아라. 그런 이야기니까 결국 문맥상으로 동일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덱스 대문자 p, 0, len str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략한 것이다 라는 것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i1이라는 그릇 안에 넣는 str index 대문자 p, 0, len str 그리고 i2라는 그릇 안에다가는 str 인덱스 대문자 p, i1 플러스 1이 되겠죠? then str 해주면 print i1, i2 해보면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하게 7과 14가 들어있어서 7번 인덱스 번호, 14번 인덱스 번호에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내용과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find와 index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차이점으로는 find보다 index가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ndex를 사용하면 동일한 그러한 기능을 index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빠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index를 선호할 겁니다. 근데 index에는 대신에 다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요. istr.index 대문자 p, i2 더하기 1, len str 무슨 의미죠? 세 번째 p를 찾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세 번째 p의 위치를 알려줘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엔터를 쳐보면 보는 바와 같이 에러 메시지가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우리는 find를 사용해서 했었을 경우 다음과 같이 F3에는 -1이 들어있어서 더 이상 없다라는 의미로 알려준다 라고 그랬는데 보는 바와 같이 인덱스는 없는 경우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에러가 발생. 이런 에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기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는데 그 앱이 그냥 중간에 그냥 딱 종료되는 걸 말합니다. 뭐 아래 한글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서를 열심히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어떤 특정한 버튼을 클릭했더니 그냥 아래 한글이 그냥 죽어버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열심히 입력했던 거는 전부 사라지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해서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는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없을 경우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데 없는 경우 내가 찾아라 그랬더니 완전히 죽어버리더라. 그러면 매우 낭패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한 단점이 인덱스에는 있습니다. 빠른 대신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항상 있는 인덱스를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인덱스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뭐 속도에 민감하지 않은 그냥 결과만 나오면 된다라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이라면 그냥 파인드를 사용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이 속도에 굉장히 민감하다. 그러한 무슨 내비게이션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처럼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사거리 전에 뭐 좌회전을 해라 또는 우회전을 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거의 다 도착한 다음에 좌회전하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것처럼 시간에 굉장히 민감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인덱스를 사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런데 인덱스를 사용하면 지금과 같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 그럼 먼저 위치를 찾기 전에 그 P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해보고 존재하면 인덱스를 이용해서 찾고 존재하지 않으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없습니다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한 예로 str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대한민국 만세를 담아 놓고요. 자, 만세라는 글자가 in str, str이란 그릇 안에 만세라는 글자가 있니? 라고 물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는 바와 같이 있다라는 의미의 true, 참이라는 의미의 true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우리라고 하는 글자가 in str 해주면 없다라는 의미로 거짓, false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릇 안에 내용, 찾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본 후 있으면 인덱스를 이용해서 찾고 그렇지 않으면 찾지 않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뒤에 가서 우리가 비교문이라고 하는 if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바로 이거를 이러한 것을 조건으로 if문의 조건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그런 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열의 삽입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의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UNIV라고 하는 그릇 안에다가 강남대학교 라는 걸 입력했다고 칩시다. 그럼 UNIV에는 강남대학교가 담겨져 있겠죠. 자, 이때 내가 실수로 우리 학교는 강남대학이 아니라 강북대학교인데 내가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요 남을 북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UNIV 1이 되겠죠? UNIV 1 해주면 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UNIV 1에다가 북을 담아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두 번째 칸에 북을 넣으면 기존에 있던 남은 사라지고 북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시겠지요. 그런데 엔터를 입력해 보면 보는 바와 같이 에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문자의 경우에는 특정 문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강남대학교라고 입력했는데 나 이거를 강북대학교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다시 전체를 통째로 바꿔야지 중간에 일부분만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일부분만을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는 중간에 어떤 특정한 문자를 추가하거나 또는 특정한 문자를 삭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북대학교로 바꾸고 싶다면 UNIV에다가 강북대학교를 담아라, 이렇게 통째로 전체를 바꿔야지 일부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변경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삽입도 불가능하고 삭제도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문자를 삽입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정 그릇 안에 또는 특정한 내용 안에, 즉 ABC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ABC라는 글자 안에 중간에 콤마를 하나씩 추가해 넣겠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A, B, C, D라고 하는 글자가 담겨져 있는데 그거를 A, B, C, D로 바꿔라 이렇게 하고 싶다면 다시 A, B, C, D 이렇게 따로 새로 입력하는 수밖에 없는데 다음과 같은 이러한 명령어를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str이라는 그릇 안에 ABCD를 먼저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콤마라고 하는 그릇 안에는 실제로 콤마를 담아 보도록 하죠. 자, 그래 놓고 콤마점 조인해라, 연결해라 라는 얘기 있죠. 여기다가 str
해주면 A, B, C, D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r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글자의 문자열에 각각의 글자 뒤에다가 콤마에 담겨져 있는, 즉, 요 콤마죠? 그 콤마를 담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그럼 str이라는 내용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저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즉, 요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이러한 형태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지, 이 내용을 str에다 담은 건 아닙니다. str은 그릇에다 담은 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요 문장이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이 문장의 결과를 다시 str에다 담아라 해주면 기존의 str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뀌겠죠. 자, 한번 확인을 위해서 현재 str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str equal join str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요 내용이니까 마치 str equal a, b, c, d 라고 하는 문자를 여기다 써놓은 거랑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 내용을 여기다가 str에다 담아라 라고 했으니까 str은 a, b, c, d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물론 결론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이렇게 바뀌었다 라고 생각되겠지만 실제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서 그걸 집어넣은 것이죠. STL이라는 그릇에다가. 따라서 기존에 있던 것은 사라지고 이것으로 대체됨으로써 마치 이렇게 ABCD라고 하는 것이 A, B, C, D로 바뀐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러면 자, 대소문자 바꾸기. 자, 그러면 다시 I like Python programming, I like computer game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str에 담기 위해서 우리는 위에서 입력했던 이 부분이 되겠네요.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 like Python programming, I like computer game. 자, 그 부분에서 엔터만 쳐주면 바로 새로 입력한 효과가 나오게 되죠. 자, 엔터를 치는 순간 이제 str이라는 그릇 안에는 I like Python programming, I like computer game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 이제 str.upper 대문자로 그런 뜻이 되겠죠. 보는 바와 같이 전부 대문자로 나오고 str 로 해주면 전부 소문자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대문자로 소문자로라는 명령어 외에도 이렇게 캐피탈라이즈, 그 다음에 수압 케이스 해서 캐피탈라이즈는 보는 바와 같이 가장 첫 번째만 대문자로, 그 다음에 타이틀은 각각의 단어가 대문자로, 각각의 단어들이 다 대문자로 되는 그런 형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수압와이프는 맞바꾸기입니다. 소문자는 대문자로, 대문자는 소문자로 이렇게 막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upper, lower, capitalize, title, 수압 케이스 외에도 is upper, is lower와 같이 대문자인지 소문자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명령도 있습니다. 만약에 대문자였다면 is upper 해주게 되면 대문자냐 라고 물어보니까 대문자이면 맞다, 대문자가 아니면 맞지 않다, 그런 의미로 참과 true, false와 참과 거짓, true와 false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가서 우리가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교재 85페이지 대소문자로 바꾸기였고요. 그 밑에 공백 지우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교재 86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죠. 자, A라는 그릇 안에다가는 이번에는 자, 책에는 우리 영문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는 한글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name1이라는 그릇에다가는 우리 홍길동 자신의 이름을 해줘도 좋겠고요. 그 다음 name2에다가는
한 칸 띄고 홍길동. 그 다음에 네임 3에다가는요 홍길동 한 칸 띄고, 그 다음 네임 4에다가는요 홍 띄고 길동. 자,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입력할 때 다양한 형식으로 입력하는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뭐 앞에 빈칸을 넣는다든지 뒤에 빈칸을 넣는 일은 거의 없겠지만요. 뭐 실수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이름을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경우 종종 많이 있습니다. 자, 이때 당연한 얘기로 len name1 해주면 당연히 name1의 글자 수가 몇 개니, 칸 수가 몇 개니 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3개, len name2는 빈칸도 반드시 포함한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번에는 4개가 나올 것이고요. name3도 4개, name4도 4개가 될 겁니다. 당연히 글자가 다르니까 name1, 자, 우리 이꼴 2번 씁니다. name2, 자, 반드시 등호를 2번 써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등호를 한 번만 쓰면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니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등호를 2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엔터 해주면 펄스, 거짓이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 name1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것과 name2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게 같으니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로 같냐라는 의미, 등호라는 의미, 바로 파이썬에서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고자 할 때 반드시 등호를 2번 써야만 되겠습니다. 반드시 2번 써야만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홍길동과 한 칸 띈 홍길동인데 그 내용 자체는 동일하게 이름이 들어있지만 실제로 여기는 3칸으로 된 그릇이고 여기는 4칸으로 된 그릇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다르다라는 것으로 거짓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네임 1부터 네임 4까지 전부 다 다른 겁니다. 여기에 있는 어떤 네임들끼리를 서로 비교해보면 전부 결과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주소록 같은 앱을 사용하다 보면 이제 친구의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전화번호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입력을 할 때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친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화번호를 찾아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홍길동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빈칸을 주었다든지 또는 뒤에다가 이렇게 빈칸을 주었다든지 하면 못 찾는다, 같지 않으니까요. 못 찾는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번거로운 일이겠죠. 자, 바로 이럴 때 이러한 빈칸을 제거하고 찾으면 되겠죠. 빈칸을 제거하고 찾으면 되겠죠. 바로 그것이 빈칸을 제거하는 명령, 바로 그것이 스트립이라는 명령, 바로 공백 지우기라는 스트립이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ame 1 equal name 2.strip 하고 엔터를 치면, 자, 이번에는 같다라는 의미의 참, true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name3도 같다라는 의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요, 우리 name4의 경우에는 false, 거짓이다,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 나타나고,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빈칸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의미한 빈칸, 즉 앞에 있는 빈칸이라든지 뒤에 있는 빈칸이라든지 이런 것만 제거가 되는 명령이고요. 중간에 있는 빈칸은 이거는 의미 있는 빈칸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한 칸 띈 겁니다. 우리 이런 문자를 입력할 때 빈칸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만약에 빈칸을 안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의미가 있는 빈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스트립이라는 명령어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자, 이 점 여러분들이 추후에 활용할 때 종종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트립이라는 명령어는 L 스트립과 레프트 스트립이라고 해서 이와 같이 교재 86페이지 L 스트립과 레프트 스트립, 그래서 공백을 왼쪽 공백만 채우든지 오른쪽 공백만 제거한다든지 하는 엘스과 레프트 스트립도 있습니다.
이제 또 넘어가서요. 87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자, 문자열 바꾸기. 자, 방금 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강남대학교로 썼는데 그걸 강북대학교로 바꿔줘야 한다.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서브젝트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서 서브젝트는 그러다내는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이라는 걸 담았습니다. 자, 담아놓고 보니까 내가 실수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아니라 파이썬 프로그램인데 내가 잘못 입력했다. 지금이야 입력한 문자열이 몇 자 안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내가 입력한 문자열이 여기 100자를 입력했는데 그 중에 특정한 글자 하나를 내가 잘못 입력했다. 그러면 그 글자 하나를 고치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 입력해야 한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단히 불편한 일이겠죠. 자, 그것을 다음과 같은 방식을 이용하면 해결해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체계 교재 87페이지 참고하시면서요. 같이 보도록 하죠. 강의록과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브젝트 08 해주면 잘못했네요. 서브젝트 08 해주면 0번부터 8번까지 아니죠. 0번부터 8번 전까지. 그러니까 0, 1, 2, 3, 4, 5, 6, 7. 그러니까 바로 이 8개의 글자인 컴퓨터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라는 글자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재 또는 책에 있는 것처럼 이 자리에다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글자를 담아라 라고 해주면 대처가 돼서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바뀔 걸 기대하겠지만 불가능하다. 문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 일부분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라는 것이죠. 일부분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바로 replace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함수 또는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메소드가 맞긴 합니다. 우리도 그냥 함수 또는 replace라는 명령어를 이용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subject.replace 기존 문자열, 새 문자열이죠? 그래서 기존 문자열은 컴퓨터, 새로운 문자는 파이썬. 이렇게 해준다. 즉, 서브젝트라고 하는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에서 컴퓨터라는 글자를 파이썬이라는 글자로 대체해라, 바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엔터를 치면 파이썬 프로그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은 서브젝트에 그러면 진짜로 바뀌었느냐? 안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replace라는 명령어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요 서브젝트라는 그릇과 그 다음에 파이썬이라고 하는 요 글자와 문자열과 이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새로운 문자열을 만들어내는 명령일 뿐이지 그 문자열을, 새로운 문자열을 기존에 있던 그릇에 담지는 않습니다. 담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정의 목적으로 현재 서브젝트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었는데, 자, 이거를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파이썬 프로그램이 되는 거니까 서브젝트에다가 요 내용을 담으면, 이렇게 해주게 되면 요 문장 자체가 요 문장이니까 그 문장을 서브젝트에다 담아라 이렇게 될 테니까 서브젝트의 내용은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바뀐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현재 서브젝트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었는데 지금 현재 서브젝트에는 파이썬 프로그램이 됐으니까 마치 컴퓨터가 파이썬으로 바뀐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뀐 것이 아니라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다시
전체를 바꿔서 입력한 것이죠. 전체를 바꾼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됐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88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문자열 나누기인데요. 이거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도록 하죠. 자, 문자열이 숫자인지 영문자인지, 숫자형 문자열인지 영문자형 문자열인지를 구별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A1에다가는 1, 2, 3이라고 하는 A1이라고 하는 1, 2, 3이라는 아이고 이러죠? A1 이퀄 1, 2, 3 A2 이퀄 ABC A3 이퀄 1, 2 AB. 자, 우리는 앞뒤로 싱글 코테이션 따옴표를 묶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123이라고 읽으면 안되고 123이라는 문자열인 것이죠. 당연히 타입 A1을 해주면 문자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릇 안에 문자열 그릇인데요. 그 그릇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이 숫자형으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문자형으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숫자와 문자가 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냐, 그것을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우리가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반드시 그 내용이 숫자형인지 문자형인지, 즉 알파벳형인지를 알아내는 게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바로 이러한 명령어들을 is numeric, is alpha, is alphanumeric 이라는 이러한 명령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해 낼 수 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이라는 그릇 안에 is numeric, A1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문자인데 숫자형 문자이냐 라는 걸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숫자형 문자죠. 그러니까 true, 참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A2. A2에는 숫자형 문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스페링을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보는 바치 펄스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A1이라는 그릇에 is 알파, A1이라는 것은 그러면 알파벳으로 되어 있니? 라는 물이 되겠죠? 펄스가 나온 걸 볼 수가 있고, A2라는 것은 참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알파벳이 문자열 안에 숫자형 문자인지 또는 알파벳형 문자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is 알파뉴메릭은 이렇게 특수 문자가 들어있느냐 들어있지 않느냐를 체크해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is 알파뉴메릭이다. 즉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되어 있느냐, 즉 특수 문자가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걸 체크할 때 사용하는 것이 is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우리 뒤에서 반드시 나오니까요. 지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문자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